네, 타블라라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기획, 구상, 개발 과정, 트러블 슈팅, 차후 계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1번, 2번, 4번 파트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발분들이 3번 목차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타블라 라사의 첫 기획 구성은 육하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가 기계와 사람의 신체를 이제 나뉘어져 여러 가지를 이제 기계와 인간의 몸을 조합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에 관련된 게임이었는데 이 구조가 이 시스템이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레퍼런스 게임이었던 게임의 대중성이 조금 부족했고 대화 외엔 퍼즐 능력의 직관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신체라는 에셋의 한계 덕분에 즉각적으로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기획 쪽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주일이나 기획이 정체됐는데요. 팀 내부에 불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만들기 힘든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기보단 꼭 게임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육하라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메인 시스템이었던 육하를 수정해서 새로운 메인 시스템 빙의가 탄생했고 이에 맞춰 게임의 핵심 요소인 퍼즐이 직관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빙의체를 구성한 결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로봇의 역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의체에서 기존의 기획 구상에 있던 로봇을 제외한 후 상태를 총 유령과 인간, 고양이로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빙의 시스템 구상 후 두 번째 난관은 이제 에셋의 한계였는데요. 이 부분일 경우엔 기획팀장님인 이서연님께서 직접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타이틀레몬, UI, NPC 이미지, 컷신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빙의 시스템 구상 후 개발 과정 세 번째입니다. 게임 내 핵심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템과 인벤트리의 크기를 조정해 유저들의 동선을 유도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의 시스템 구성 후 개발 과정 네 번째입니다. 게임 볼륨이 여전히 큰 점을 파악한 후 저는 1스테이지를 개발을 완료한 대신 NPC와 상호작용, 튜토리얼 컷신을 조금 더 보완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추후 업데이트될 게임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네, 이상 기획 발표는 잠시 멈추겠고요. 개발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발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 게임이 대화 중심 게임이다 보니까 텍스트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입할 방법이 필요해서 엑셀을 활용했고 엑셀 임포트를 활용해 엑셀 데이터를 역직렬화하고 SO로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만들고 나니 이후 대사를 작성하는 기획자의 협업이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대화 시스템은 하나의 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화 정보들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기능, 노드로 분리를 했습니다. 노드는 크게 엔티티 노드, 엔티티 다이alogue 노드, 다이alogue 라인 노드, 엔드 액션 노드로 나눴으며 이들을 트리 구조로 엮어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2,001번 NPC와 상호작용을 하면은 객체 노드에서 일반 객체 노드로 탐색이 시작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반 객체 노드를 찾으면 랜덤 대사 유무에 따라서 다이얼로그 노드가 실행이 됩니다. 다이얼로그 노드가 실행이 되면은 다이얼로그 라인 노드가 실행이 되고 대사가 출력이 됩니다. 대사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엔드 액션 노드가 실행이 되고 엔드 액션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두니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이 좋아졌습니다. 대화 중심 게임인 만큼 대화의 연출 또한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대화 데이터 테이블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한마디마다 연출을 적용하기 위해 다이alogue 라인스라는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고요. 대사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개수를 표현해줄 속성을 추가해줬고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다이alogue 라인스 시트에서 NPC 한마디에 대한 다양한 연출 효과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빙의 시스템입니다. 저희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상태를 가집니다. 빙의 상태로는 유령, 고양이, 인간이 있고 그 외에는 이동, 상호작용 상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의 상태 모신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태 모신을 두 개로 만들어서 스테이트를 큰 두 개의 틀로 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들의 전환이 유연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팔방향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지만 컨트롤러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팔방향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블렌드 트리를 사용하니 애니메이션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의 인벤토리는 그리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트러블 슈팅이 바로 실시간 검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빈 공간을 탐색하고 중첩 여부를 검사하는 로직이 필요 있고, 그래서 2차원별로 인벤토리를 구성해서 유효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별도로 둬서 데이터 처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인벤토리 내 아이템마다 다른 슬롯 크기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2x2 크기 아이템은 데이터로는 4개의 그리드를 점유하지만 UI상에서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기준점 기반의 UI 매핑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플레이어가 빙의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인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각 상태별 인벤토리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유지했으며 퀘스트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진행하고 아이템을 제출할 때 임시 인벤토리를 생성해서 제출이 끝나면 즉시 파괴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이템을 드래그하거나 회전시킬 때 UI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데이터 처리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인벤토리를 열면 아이템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해결했고요. 데이터 처리 메서드가 불리한 값, 즉 성공 또는 실패반을 반환하도록 해서 리팩토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중. 오브젝트를 씬에 미리 배치하거나 오브젝트를 만들고 불러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브젝트들을 씬에 미리 배치하면 로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로드해서 씬을 로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게임은 리소스 용량이 작고 용량이 작은 파일들은 resources.load가 로딩 속도가 어드레서블에 비해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리소스 로드 방식은 resources.load를 선택했습니다. 게임이 진행 상황을 저장하기 위해 제이슨을 활용했는데요. 딕셔너리 같은 것들은 이제 저장하기 어려워서 뉴턴 제이슨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2D 탑다운 시점 게임은 이제 플레이어가 큰 오브젝트 뒤로 갈 경우 플레이어가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텐실 버퍼 쉐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가 벽이나 물체에 가리더라도 실루엣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차후 계획인데요. 기획자인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마일스톤의 목표가 첫 번째로 마일스톤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잡았습니다. 마일스톤의 목표 표시가 불명확했다는 피드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히 마일스톤은 이미 이제 현재 목표와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 구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저희도 플레이하면서 파악했고,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 구간을 더 나눠서 유저들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동할 장소를 알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기능입니다. 유저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사용된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피드백이 다수였습니다. 이미 사용한 아이템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이제 게임 설계적으로 추가해야 될 점으로 저는 아이템 수를 늘려서 유저의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거는 점을 이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외 추가할 기능으로는 이제 스토리 게임으로서의 문장의 가독성과 이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단서의 폰트색 변화, 대사 오토 넘기기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제 퍼즐의 갈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퍼즐 관련 추가 기능으로 이제 락핀이나 핸드폰 패턴, QT 같은 기능을 참고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딱 시간에 맞춰서 잘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시고, 이미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따가 한번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타임 피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고요. 게임을 제가 이틀 전에 돌려봤는데 오늘 아까 전에 고준현 튜터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뭐 앞에 튜토리얼 부분도 생기고 좀 전에 영상 보니까 못 보던 유령들도 있고 좀 달라져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게임이 돼 있는 느낌인데 그걸 이틀 만에 다 추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준비가 돼 있었는데 배포했던 버전에 안 들어가 있던 건가요? 네, 이제 중간에
피드백도 받고 이제 저희도 이제 게임의 일부 비어있는 점을 파악해 가지고 튜토리얼도 추가하고 NPC하고 오브젝트 상호작용도 추가하고 대화 내용도 여러 많이 추가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신 버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전 버전 기준으로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발표 중에 이제 봤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소개 영상에서 비밀번호를 막 찍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또 재치 있게 제목으로 살짝 가려가지고 비밀번호 노출을 안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대화 시스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 게임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화 관련 코딩하고 뭐 설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물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대화가 넘어가는데 언제는 안 되고 이게 뭐 클릭을 대화창에서만 눌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플레이하는데 불편한 느낌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스페이스로도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마우스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해도 넘길 수 있게 좀 해주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연출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유체 이탈하면 몸이 이렇게 드르륵 내려가면서 또 시체가 됐다가 또 다시 화면을 슥 일어나면서 몸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나 뭐 나중에 불 꺼지 뭐 약 다 가져오면 불 꺼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부분, 비 내리는 거 이런 이펙트적인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버그가 약간씩 있긴 했지만 그게 막 게임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버그는 아니었고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좀 제가 했던 버전 기준으로는 그 힌트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행이 탁탁 막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온 맵을 다 돌아다녀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플레이하면 좀 그거보다는 가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좀 살펴봤는데 강아지 스테이트도 있던데 그거는 빠진 건가요? 아니면 뭐 기획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제외를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최소 튜토리얼 포함해서 총 4스테이지를 기획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퀄리티를 더 높이자는 이제 의견으로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희가 이제 1스테이지에서 딱 잘랐고요. 이제 강아지는 아무래도 3스테이지인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 회전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회전을 하면 이미지를 가로를 기준으로 다 이미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세로로 하면은 얘를 세로로 늘려버리더라고요. 가로를 줄이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일 안 좋았던 게 뭐 낚싯대였는지 뭐였는지 4칸짜리 아이템이 돌리면은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그럴 거면 그냥 이미지를 회전을 시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그 UI 베이스에 보면은 추상 클래스로 돼 있는데 이니시 추상 거기에 있는 기본 클래스 그 함수들이 추상 메서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버추얼만 있고 그럴 거면 굳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는데 아예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이닛 같은 거는 아예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서면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할게요. UI 매니저에서 열려있는 목록을 스택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개발자분이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담당하신 분이 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서 채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의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막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스택으로 했는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만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택으로 매니저를 관리하는 거는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팝업이 예를 들어서 재사용이 되는 팝업이 있는데 얘가 두 번째 열리고 그 위에 뭐가 하나 열렸을 때 이 재사용되는 팝업의 내용을 바꾸려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스택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건데 그 제네릭 싱글톤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니저들을 싱글톤화를 시켰는데 UI 관련 매니저 2개만 싱글톤을 따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폴로서는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소한 거지만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획 피드백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조에 이제 빙의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게임 기획한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빙의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고양이 같은 사람 아닌 대상한테도 빙의가 가능했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퍼즐을 푸는 경험이 되게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초반 부분에서 게임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폐허가 된 마을을 이제 탐험하고 그다음에 고아원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녀에게 항생제를 이제 전해 주기 위해서 이제 퍼즐 풀어가 나가는 내용 자체가 잘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네. 플레이어블한 버전에서는 이제 항생제 건네주고 의문의 남성이랑 대화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이후에 이제 그 안에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내백행 기간 동안 이제 게임 제작하면서 경험한 것들 통해 앞으로도 감동 있는 게임 기획하셨으면 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튜타임 피드백 감사드립니다.